식 중개업소, 이른바 떴다방이라고 하죠. 흔히 부동산 청약 현장에서 분양권 매매를 알선하는 업소들을 말하는데요. 기본적으로 불법 행위이기 때문에 수요자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떴다방 얘기를 해볼 텐데요. 송승현 부동산 전문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이 떴다방이 뭔지 또 어떤 유형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네, 떴다방 보시면은 모델하우스 같은 데 가보시면 많이 보실 거예요. 네. 그 뭐 파라솔 같은 거 쳐져 있는 그런 흔히 말하는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적으로 운영을 하는 그 중개업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최근 들어서 뭐 워낙 그 분양들이 한동안 호황이 있기 때문에 떴다방들이 많이 등장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유형들을 여러 개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 그 청약자들끼리 분양권을 전매를 하는 것들을 중간에서 그 떴다방들이 중간에서 중개를 하는 그런 유형이 있고요. 두 번째로 보시면은 이분들이 대량으로 그 청약을 신청들을 합니다. 그래서 청약에 당첨을 하게 된다면은 물건들을 좀 확보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혹시 그 청약에 아주 굉장한 그 소유욕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 탈락자 하신 분들에게 프리미엄을 확보를 하신 다음에 이 떴다방들이 전매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청약 그 당첨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도 그 모델하우스에 다녀왔다 나오다 보니까 어떤 한두 분들이 직접 오셔서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프리미엄들을 제시를 하고 그런 프리미엄 그 시장에 형성돼 있는 것보다 아무래도 차익 실현을 하려고 시도를 하다 보니까 좀 저렴한 그 금액으로 프리미엄을 매입하려고 하는 이런 유형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생각보다 꽤 많은 수요자들이 떴다방 이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이유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일단 그 투기 수요들이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아무래도 투자하고 그 청약을 당첨을 해서 이 프리미엄을 가지고 한다면 나중에 큰 차익을 볼 수 있다라는 기대 심리들이 많고요. 또 이런 떴다방들이 그냥 이동식 중개업소뿐만 아니라 카페라든지 블로그들을 이용을 해서 허위, 심지어 과장 광고들을 해서 현혹을 한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문제는 일부 건설사들도 떴다방을 방치한다고나 할까요? 꺼리지 않는 것 같아요. 네, 예전에 극장이나 야구장들 보면은 안표상들 아주 큰 경기들이 있으면 안표상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네. 그만큼 어떤 흥행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역시 나와 있는 것처럼 떴다방이 몰린 곳 같은 경우는 어떻게 반대로 해석을 한다면은 나쁜 부분도 있겠지만 건설사 입장에서 볼 때는 흥행이라는 그 의미를 갖고 있고요. 또 이런 사진이라든지 보도 자료들을 봐도 떴다방들이 굉장히 많이 즐비한 모습들을 보면은 홍보에 이용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심지어 건설사들이 예비 청약자들의 연락처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떴다방들에게 돌리는 그런 상황까지 아주 큰 홍보까지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부터 떴다방 거래를 멀리 해야 하는 이유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역시 가장 큰 건 리스크겠죠? 네, 아무래도 그 리스크가 상당히 좀 큽니다.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불법적인 내용들이 강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큰 리스크라고 작용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 프리미엄을 말씀드렸는데 수천만 원 아니면 몇 억까지도 피해가 발생들을 합니다. 그 떴다방은 역시나 그 불법적이고 소재지가 좀 불분명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소재지가 명확하게 그 인치가 돼 있고 공제 증서가 좀 확보가 돼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거래를 하시는 게 아무래도 안정적인 그 거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떴다방을 통해서 다행스럽게도 정상 거래를 했다 하더라도 또 손실을 볼 수 있는 그런 위험도 있죠. 네, 아무래도 이 프리미엄을 가지고 거래를 하다 보니까 이 프리미엄이 꺼지는 경우, 흔히 말하는 그 거품이 가라앉는 경우는 그 하우스 푸어로 전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나는 그 프리미엄을 생각을 하고 향후에 그 차익을 기대를 했는데 이런 거품이 꺼진다면 하우스 푸어로
그 전락을 할 수가 있겠고요. 또 시세보다 내가 아까 나왔을 때 그 프리미엄을 생각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 떴다방들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시세 파악에 대해서 굉장히 능통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시세보다 적은 프리미엄으로 거래를 하다 보니까 네. 실질적으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수익도 적고 또 청약에 당첨된다면 향후에 그 추가적인 청약도 어려운 경우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피해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는 이 떴다방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있다면 조언 부탁드려요. 네, 부동산은 역시나 그 아무래도 가격이 뭐 몇천 정도 하는 게 아니라 뭐 몇 억씩 거래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거래를 하더라도 안정적이고 너무 뭐 불법적인 그런 거래보다는 안정적이고 웬만하면은 중개업소를 활용을 하시는 게 안정적인 거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송승현 전문가와 함께 떴다방 거래를 조심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오늘 시간 감사드립니다.